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2 저자 차경수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예고되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야 하고 수급 대상이 되어 감액 없이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재산이 훨씬 불리합니다. 자동차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또는 감액 없이 많이 받기 위해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연금이야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면 올해 기준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금액 안에 들어오면 일단 수급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소득 인정액 계산하시기 힘듭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금방 나옵니다. 65세 전에도 얼마든지 누구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고 기준에서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어떤 걸 줄이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없고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시가표준액 기준 단독가구는 6억, 부부가구는 10억 미만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억이란 기준도 시가가 아니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재산을 얻고 소득만 월 300만원 정도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단독가구 월 360만원, 부부가구 월 500만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세후 기준이 아니고 세금 떼기 전 기준입니다.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사업 이자소득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물론 자식집에서 거주할 때 산정되는 무료 임차소득까지 반영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힌다는 무료 임차소득이란 시가표준액 6억 이상 되는 자식집에서 살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딸 집에서 살면 내가 소득이 없어도 월 39만원 소득이 있는 거로 계산합니다. 10억짜리 자식집에서 살면 65만원이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수급 대상자가 되어도 월 65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이 깎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연금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융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익자인 보험도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으니까 내 재산에 잡히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각종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을 내 재산으로 잡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당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서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도 기타 증여 재산으로 잡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내 재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대략 10년 정도 지나야 내 재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아들과 공동명의 자동차는 절반만 잡히는 게 아니고 전액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료 조금 아껴주려고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내 몫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탈락하십니다. 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탈락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이면 그냥 일반 재산으로 잡아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차량 가액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4천만 원 이상 전기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7만 원인데 기초연금은 부부가 다 받으면 월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아주 못 사시는 분들이 월 10만 원 받을 때 기초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노후에 월 64만 원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소득과 재산이 좀 많아서 노력해도 하위 70%에 못 들어간다면 별다른 전략이 필요 없겠지만 100명 중 70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수준이라면 미리 대비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겠죠. 갈라치기 하지 말고 다 주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위 30%는 열심히 일했고 세금도 많이 냈다는 거죠. 40만 원으로 올리지 말고 올릴 돈으로 다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행정 처리하는 비용만 줄여도 상당한 액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재벌 총수나 폐지 줍는 할머니나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약자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추진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계선상에 계신 분은 하위 70%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탈락하지 않기 위해 또는 감액되는 액수가 적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또는 많이 받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6가지 사항을 연금 이야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을 이유로 또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라며 기초연금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기초연금만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국민연금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성비가 좋은 연금인 건 맞는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으로도 잡히고 건보료도 부과되고 국민연금이 월 46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이미 가입 금액을 9만 원짜리로 한다든지 유족연금까지 고려해서 남편만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납이나 반납 제도가 좋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내고 추납까지 했더니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한다면 속상하시겠죠. 60세 이전에 미리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면 유불리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왕 증여하실 거라면 빨리 하시면 유리합니다. 소득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탈락했다면 아마 재산 때문일 겁니다. 65세 이후 증여하거나 남에게 팔고 자식 집으로 들어가도 당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내 재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왕 증여할 계획이었다면 65세 전에 일찍 증여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가족끼리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전세를 주거나 도움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빌려주면 부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돈은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에게 전세를 줘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식이 피보험자나 수익자라도 내가 계약자이면 내 재산에 잡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65세 전에 각종 보험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재산이 더 불리합니다.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집을 팔아서 5억을 가지고 있는 것 중 금융재산이 더 불리합니다. 부동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주지만 금융재산은 2천만 원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재산 금액을 산정하지만 팔 때는 시가로 팔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재산이 많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차가 아주 오래되어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65세 이후에 바꾸는 것보다 그 전에 바꾸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65세 전에 미리 차를 사놓으면 차량 가액은 매년 뚝뚝 떨어지니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조금이나마 유리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7억짜리 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월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65세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5년간 연금을 총 9천만 원을 받았겠죠.
이 9천만 원이 모두 부채로 잡힙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부채는 다 공제해 줍니다. 부채 9천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이 몇십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이야기2 저자 차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